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에 관해서 정말 이게 결정되고 거진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게 될 설명에는 그러니까 그 글로 따지면 설명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원 같은 데서 이미 갔다 오셔가지고 다양한 설명을 듣고 오셨을 가능성도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뭐 그 대부분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학년을 여쭤볼 건데, 특목고나 자사고나 뭐 외고나 영재고나 이런 것에 관한 입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명문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는 설명은 제가 진짜 무진장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보다는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는 했지만, 이제 그전엔 앞에 요소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전국형 자사고를 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앞에 제목을 학종으로 다뤘습니다. 죄송한데 학종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의 대세고, 그래서 이 대세가 뭐 고등학교는 당연한 거고 중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나중에 고등학교 혹은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초등학교 학부모님 계신가요? 잠깐만 손 들어주시면. 예. 그 다음에 중1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중1 학부모님. 중2도 계신가요? 중3은 거의 없으시죠? 중3도 계시고.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혹시 계세요? 아니, 그렇죠. 중1 학부모님이 고등학교 학부모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되게 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목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님 죄송한데, 그 자제분이 몇 학년이시죠? 1학년. 중1. 네. 목표가 뭐죠, 아버님? 그 자제분에 관한 목표. 애가 좋아하는 것. 어머님은 혹시 앞에 계신 게 죄입니다. 어머님은 어떤 게 목표세요, 자제분에 관한? 적성에도 많고 잘할 수 있는 이들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이게 제가 오늘 이게 정말 한 주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하면 이렇게 막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신에 고민을 했어요. 답을 찾으려고. 약간 논설문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답은 한자예요. 내가 이제 나중에 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님의 생각과 어머님의 생각이 저랑 아마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뒤지고 제가 가르쳤던 애들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2명의 학생을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두 번째도 다 서울대 합격생이에요. 2명. 하나는 인문계, 하나는 자연계. 그리고 얘네들은 다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붙은 애들이에요. 일반 전형이 뭔지는 아시나요, 어머니?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붙었나 걔네들의 자소서를 한번 조금 뒤져봤어요. 서울대 자소서는 4개를 쓰는데 1번이 뭐냐면 학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공부했나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걸 다 우리가 날씨도 덥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되게 어쨌거나 짧게 하도록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하지 못하는 편인데 짧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걸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얘가 경영학과에 올해 이제 지금 1학년 다니는 애인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일반고 다니던 애입니다. 근데 기숙사의 벌점과 방 배치와 이동에 관한 것들의 의문점을 갖고 자기가 공부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뭐 이거 거기 글 있으시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호기심이 생겨.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존재함을 찾았습니다. 이 찾았다는 뜻이거나 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뭐 건의 드렸고 찾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저는 요 단어가 딱 들어왔습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도 수상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경영학과에 가는 학생인데 책을 이렇게 보니까 뭐 논어의 공자도 경영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런 책을 읽었더라고 이제 책 3권 쓰는 곳이 있는데 그걸 넣어놨더라고요. 그 다음 친구는 전기정보공학과인데 저는 여기서 뭘 배우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뭘 공부했냐면 물리를 공부하던 중 근본 원리가 생략되어 있어서 뭡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겨. 아까 그 친구랑 얘랑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잖아요. 궁금한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 어머니? 찾으셨어요? 아니요. 깨달았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디 갔지? 여기서 제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표시를 안 해놨어요. 일부러 여기 어머니. 읽으시라고.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그러니까 걔와 얘의 스스로예요. 스스로. 아마 여기에도 찾으면 스스로가 있고 여기에도 찾으면 스스로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궁금증을 느껴 찾았고 그리고 얘도 여기 보면 물리의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근본 원리 여기다 습득하였습니다. 뭐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물리 현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리에 너무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매년 교내 물리 경시대에 수상했습니다. 둘이 과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공부한 방법도 다르지만 그들의 학생부를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다른 애들, 얘네들은 가르친 애들은 아니에요. 제가 얘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되게 많이 뒤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요게 제 출발점입니다. 이게 아버님이 생각하고 어머님이 생각한 목표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오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가지는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했으니까. 아버님도 비슷하시죠? 아니신가요? 예, 그러실까요? 아시죠?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경기도 교육감이시죠? 그래서 외고나 자사고를 폐지하고 뭐 고등학교 학점제 뭐 이런 얘기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기사 보시면 알겠고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서울은 이미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도 나왔고 그 다음에 빠른 거는 올해 지금 3곳인가 올해 지금 재지정을 해야 된대요. 서울외고하고 뭐 3군데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2019년하고 2020년에 거의 다 몰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지정이. 2020년에. 그 민사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도 2019년에 재지정 본다. 근데 2019년까지는 들어갈 수는 있죠. 그 다음 아시죠?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고 강력하게 MBN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꼭 없애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앞에 있는 또 그 김상곤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능 절대평가제. 9등급 절대평가제겠죠. 그 다음에 민사고등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제 기사예요. 어머니. 어제 여기 지금 여러분 받으신 자료에는 없는데 어제 기사인데 오늘 아침 기사도 또 보니까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반발 기류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기사들이 계속 지금 이제 뭐 신문 어머니들 다 관심 있으신 거예요. 관심 있으시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뻔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 첫 번째는 수능 절대평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능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어머니? 보는 과목? 죄송해요. 그만 질문 드릴까요, 어머니? 어머니, 수능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구경수?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이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아시죠, 어머니? 대부분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다르고요.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9등급 절대평가고요. 90점 이상 맞으면 1등급이에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본점수나 이런 거 쓸 수 없습니다. 정시가 이제 뭔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정시에서도 뭐밖에 볼 수 없냐면 절대평가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수능 절대평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 그 학원에 조동일 원장님이 계신데 그 되게 예측이 거의 맞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신 있잖아요. 고교 내신. 이미 중학교는 그 성취도 평가잖아요. 5등급 성취도 평가. A, B, C, D, E. 그쵸? 어머님은 몇 학년 학부모님이세요? 2학년.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기를 바라시죠? 죄송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게 어느 학교죠? 세종영재고. 그러면, 근데, 그러실 수 있죠. 어머님은 어느 학교를 가기를 원하세요? 자제분? 몇 학년? 그렇죠. 뭐, 아직, 어쨌건, 근데 고등학교도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질문 드려도 되죠? 예. 요 두 개가 바뀌잖아요, 아버님. 만약에 얘도 절대평가가 되고 내신도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학교 간의 그 문제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에 가지고서 예. 공정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 공정성. 또 상대적으로 비교. 예.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가 다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생각하시기에. 첫 번째는 변별력이 좀 줄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게 생길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대입에서 뭐 본고사 보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누가 유리한지 아세요? 이 두 개가 절대평가가 되면? 고등학교 중에 어떤 고등학교가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일반고가 유리할까요? 자사고가 유리할까요? 반반이다. 좋아. 이런 게 좋습니다. 일반고가 유리할까요? 자사고가 유리할까요? 자사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냥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유리합니다. 왜요? 아니,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등급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그 내신 같은 경우 이제 뭐 수능은 걔들이 훨씬 더 유리할 거고 좋은 애들이 갔다면 내신도 5등급 절대평가가 되면 학교에서 그냥 쉽게 내도 되잖아요. 기존과 다르게. 물론 뭐 대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르게 평가하는 방법이 생기겠지만 변별력이 줄었기 때문에 일반고하고 자사고하고 외고하고 이런 변별력 자체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이름이나 이런 것들로 뽑고 다른 걸로 뽑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고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엔 김상곤 교육감이 계속 말하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다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자소서, 추천서, 하나 더 면접. 요걸 한 묶음으로 보고 요거 하나 보고. 역시. 그러면 뭐만 남죠, 어머니? 학생부만 남는 거죠, 학생부. 그렇잖아요. 학생부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 주관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고등학교 애들 상담 많이 했고 지금은 중학교 애들 영재나 자사고 가래들 상담 많이 하고 지금 무슨 면접 대비 이런 거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학생부를 보면 우리나라의 학생부를 갖고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뭐 학생부가 나중에 바뀌든지 하겠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된다면. 근데 뭐 이걸 진짜 몇 가지 의문이 계속 생기지만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들처럼 결국 어머니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의문점을 가질 것은 변별력이 생길 수 있을까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은 뭐 당연 외고 자사고 폐지. 죄송합니다. 폐지될 것 같습니까? 재정 자립도가 큰 학교들은 어려울 것 같고 네.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교들은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대로 강제로 민다면 하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쉬울 수는 있어요.
법만 하나 바꾸면 뭐 이렇게 그냥 확 없어지거나 이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어머니 영재고 그 있잖아요, 어머니. 영재고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외고 자사고는 그 이제 제가 그래서 용인자사나 민사고 이런 데 전화를 해봤어요. 없어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아니 직접 전화 진짜 해봤어요 다. 그 입학 담당자들하고 해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있어요. 이게 외교부나 경기도나 혹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대요. 그 재지정이라는 방법들이. 그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법령이나 이런 게 되게 그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진짜 폐지하려고 생각하면. 그리고 어제 막 시위하고 이런 거 보셨죠, 뉴스에. KBS, SBS에 어제 뉴스가 났어요. 크게. 그리고 어떤 뭐 아주머니들 막 인터뷰하시고 그분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지금 자사고를 다니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 이것도 큰 화두죠. 문이과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이과가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이과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신에 내가 맞는 적성이나 내가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좀 더 세분화되거나 내가 선택하는 교과가 좀 다양해진다거나.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문이과 통합도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제도고 되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돈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목표만큼 충분히 좋은 문이과 통합 제도가 운영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런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죠, 어머니? 보통은 이쯤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등학교 입시에 뭐가 있냐 이걸 나왔는데 지금 거기를 뛰어넘었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수의학원 안 다니시는 학부모님 혹시 계세요? 어머니 수의학원 다니세요? 자주? 다니세요? 다 앞쪽은 다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는 어머니 다니세요? 다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네,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학생부 이거 말고 전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특기자 전형이 있죠. 야,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몇 학년 학부모님이세요? 예, 중1? 예.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뽑는 거죠, 어머니? 아,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뽑는 건지 아세요? 논술은 아시죠? 하나도 모르세요? 아버님은 아시죠? 아, 어머님은 아시죠? 대략. 네,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뽑죠, 어머니? 내신 성적. 내신으로. 내신 중에 뭐만 보는 줄 아시죠? 성적만 보는 겁니다. 성적을 어떻게 보냐면 얘네들 무슨 이렇게 제 방에 컴퓨터 있는데 엑셀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그냥 탁 나와요. 그걸로 순서 먹이는 거예요. 서울대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17개 대학, 15개 대학, 10개 대학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균? 지역균형 선발 전교 1등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문과 1명, 이과 1명. 한 2,000명 정도씩 문과 2,000명, 이과 2,000명. 근데 걔네가 전교 1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시험 뭐로 보는지 아시죠? 걔네 면접 봅니다, 걔네도. 어쨌거나 그렇게 보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 뭔지 아시죠, 어머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뭘 보죠, 어머니? 성적을 봐요. 근데 뭐라고 이따 우리가 이제 서울대 걸 볼 건데 성적은 뭘로 보냐면 성평가로 보는 겁니다. 얘는 성적을 뭐로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딱 끊어져요. 근데 얘는 숫자로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얘는 1점 초반대, 완전 초반대 있잖아요. 내신. 9등급으로 돼 있어요. 1점 초반대 1등급이 몇 프로냐면 4%예요, 어머니. 4%인데 어쩌면 4%도 앞에 부분 때 있잖아요. 걔네들이 되는 거예요. 교과는.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많이 차이 1.5를 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는 여러분 어머니들이 어디서 아버님들이 어디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 대학원도 다니고 이래서 얻은 정보입니다. 여기는
이과의 같은 경우 3.7까지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문과의 경우, 그러니까 인문계의 경우 3.5까지 합격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2를 넘으면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3.5나 3.7은 누구죠? 아버님 누굴 것 같아요?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5나 걔네들 자사고 애들입니다. 주로. 걔네들이 3.5나 3.7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얘기 들어 중에 5점 몇 등급 애가 중앙대 글로벌 경영인가? 무슨 금융 경영인가? 무슨 과가 있는데 거기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뭐를 했냐면 3년 내내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근데 어머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해야지. 야, 일로 와. 오늘부터 주식을 해. 되겠습니까? 걔는 뭐가 있었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원의 광고, 이게 이제 학원의 광고나 대부분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정보들에서 무슨 얘기들이 되게 많냐면 막 5등급 애가 어디 합격했다. 6등급 애가 뭐 연대 어디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애도 있구나.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식을 시킨다든지 어떤 애가 봉사 되게 많이 해서 봉사를 어디 갔다. 뭐 2000시간 했다. 집안이 힘들어집니다. 네팔을 여러 번 가야 되고 막. 논술은 어떻게 보는 거죠, 어머니? 자연스럽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논술을 보는 겁니다. 문과 논술이 있고 이과 논술이 있는데 저는 여기 수학학원이거든요. 상상 외로 국문과 출신입니다. 예. 상상 못 하셨죠, 어머니? 대부분 체육과로 하는데 국문과 출신입니다. 이과 논술은 뭘 보는 거냐면 수학이요. 과학을 봅니다. 물리, 화학을 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도 없습니다. 그냥 100% 논술만 봅니다. 논술. 한양대 논술이 되게 어려워요. 이과나 문과 논술. 이과 논술은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있습니다. 안 되면 원장님한테 나중에 여쭤보세요. 문과 논술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논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주로 국어나 논술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문과 논술, 인문계 논술은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어쨌건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인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 영어 지문 최근엔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 문과 중에도 이대 같은 데는 수리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뭐죠, 어머니? 수능으로 보는 겁니다. 수능은 백분위도 있고 원점수도 있고 뭐 등급도 있고. 그런데 정시에서는 주로 백분위로 보는 거죠. 그 원점수나 백분위로 가는 겁니다. 뭐가 여기서 첫 번째로 없어질까요, 어머니? 논술이 첫 번째로 없어집니다. 이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논술이 없습니다. 논술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죠? 논술 학생들을 뽑으면 정시로 보낼까요? 이제 어머니가 맞춰보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예, 논술 애들 지금 뽑는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 어디로 보냈을까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여기 인원이 늘까요? 안 늘까요?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여기 인원이 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시대죠? 오늘 제목까지 오느라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학종시대를 대비한 중등 학생의 전략이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왜 학종시대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수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요게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 모집에 요게 지역균형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100% 중에 여기 몇 프로 뽑는 2018년을 볼게요. 23.8%예요. 그리고 여기는 54.7%. 비중은 그렇게 이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가겠다는 거죠, 거의. 정시는 21.5%. 그런데 실제로 정시는 21.5%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뽑지 못한 애들이 정시로 가니까. 어쨌든 이렇습니다. 한 대략 몇 프로죠? 일반 전형이 50%, 60% 정도 돼. 50%. 그 다음 연대입니다. 연대는 딱 보십시오, 어머니. 뭐가 없죠? 학생부 교과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가 없는데 실은 요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요게 면접형이. 교과나 마찬가지인데 교과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뭘 넣은 거냐면 면접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전에 면접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전형이 뭔지 아세요? 여기 수시 일반 전형. 서울대나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대부분 거기 보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뺐는데 연대, 서울대나 고대가 없는데 얘네만 있어. 이게 뭐냐면 요게 논술입니다. 아까 요게 특기자 전형이고요. 여기 수시 뭐 요건 아니고 요 정시가 한 요 정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얘네가 여기다 썼죠. 수시 중에 뭐 요 정도 수시 인원이 훨씬 더 많죠. 60% 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중적으로 볼 때. 그리고 얘네는 논술이 아직도 꽤 뽑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대 보겠습니다. 고대는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3가지 전형이 있는 거예요. 요 일반 전형, 요게 일종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요 학교장 추천, 이 고교 추천이 교장이 추천하거나 이런 건데 요 2번째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게 실질적으로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변형된 형태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인원 보시면 뭐 우리가 요 비중 뭐 이런 건 여기 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이 뽑는다는 건 확실하죠. 학종 시대입니다. 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본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정시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인원도 줄지만 수시 인원은 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학종이 저만큼 뽑습니다. 이게 전국 전체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로 가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완만한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세는 아니죠.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줄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 시내에 있는 10개 대학입니다. 요거는. 그 제목이 지금 안 붙어 있는데 10개 대학입니다. 10개. 거기 지금 없으세요, 어머니. 다른 표를 지금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여기 그냥 조금 여기는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거기 없으니까. 교과 전형이 요게 40%인데 탑 10. 어디가 탑 10인지 아시죠, 대부분? 여기는 훨씬 적죠. 교과 전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서울대 거 빼보세요, 어머니. 거의 없죠. 서울대 거 빼고 이러면 교과 전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신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 탑 10 훨씬 많죠. 보통 얼마냐면 그러니까 뭐 48.29%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만 10개 대학. 뭐 스카이, 뭐 서성한, 중경 외시, 뭐 이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학종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제가 이걸 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대입을 준비하자고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뭘 봤냐면 서울대학교를 봤습니다. 아까 우리는 목표, 그러니까 물론 행복한 거죠, 어머니. 그렇죠?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1단계는 성적입니다. 이게 학생부 일반 전형,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겁니다, 서울대. 2번째 면접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아버님, 면접 시험 뭐 볼 것 같아요? 영어로? 아, 영어로만 물어보나요? 아,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거는 뭐냐면 2018학년도 입학 전형에 관한 걸 제가 이렇게 찢어 붙인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봤더니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면접 시간은 15분을 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준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 면접을 보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1시간인가를 주고 30분인가 보고 그래요. 뭘 보냐? 뭘 묻냐면 이런 걸 묻습니다. 뭐 묻죠, 어머니?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묻는 겁니다. 모든 과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뭘 묻냐? 인문대학은 인문학과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하여. 그 다음에 영어 또는 한자. 다 똑같습니다. 전공, 이과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런 거 묻습니다. 의대는
여기다 안 넣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사로서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게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제시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설명한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뭐 평가 요소가 학업 능력, 지적 성취,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봤어요. 이거는 되게 오래전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봤어요. 어떻게 학부모님들에게 전해드려야 할까 봤거든요. 봤더니 이제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본 겁니다. 여기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용인 자살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그 학생에게 시켜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애들이 용인 자살 가고 싶다고 저한테 오거나 이러면 혹은 영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걔한테 시키는 게 학교 탐색을 시킵니다. 학교 탐색. 그게 뭐냐면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가 조금씩 여기서 이게 뭐 대학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걔가 지원할 거나 면접할 거나 자소서를 쓰거나 이런 데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는 첫 번째로 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겁니다. 학교 소개 자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 평가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주장하고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건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뭐 누구한테 들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학마다 고교에 대한 평가, 고교에 대한 자료, 고등학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석차는 아니지만 어떤 학교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분당의 서현고 뭐 어떤 고에 대한 학교에 대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려면 그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게 지금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변별력이잖아요. 학생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띄었던 거는 요겁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띄시죠? 공통된 게 되게 많이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린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죠, 어머니? 지금 동그라미가 이상하게 쳐지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학업적인 역량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엿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으로 이제 돌아가진 않을까 앞으로 돌아가면 뭘로 평가하는 거죠, 어머니? 그걸? 서울대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신도 만약에 변별력이 없어진다면 수능도 뭐 볼 수도 있지만 뭐 그 학생부 일반 전형은 서울대에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 등급이라는 건 수능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없습니다. 여기서 학업 면접이죠, 면접.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표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학생부 보셨어요, 어머니? 보셨어요, 학생부? 예, 중학교에 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그리고 이걸 쭉 뒤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묻는 게 세 가지예요. 비교과, 인성, 학업 역량. 그쵸? 그래서 이 별표가 뭐냐면 평가 점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별표 가지고 별표의 개수가 얼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어디에 제일 많이 몰려있죠? 여기에 되게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업 역량과 결국 여기서는 교과학습 발달상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도 요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의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일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서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젠 여기서부터는 주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선발하는가? 왜일까요? 첫 번째는 대학들이,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고등학교도 보이고 우리가 뭘 준비할지 봅니다. 대학들이 선발의 자율권을 자기들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수능은 국가가 시험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시험을 내서 그걸 평가하고 대학들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받아들이는데,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도 전체적인 정책은 국가가 세우는 거지만 학생 선발 자율권을 대학이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거고, 대학 적합성, 전공 적합성,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이게 이제 왜 적합성이 중요하냐면, 출발점이 이제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미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은 두 가지입니다. 꿈과 끼를 가진 자기주도적, 창의적 인재. 남들과 차별되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님은 수능 세대신가요? 학력고사 세대신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학력고사는 한 줄입니다. 지금은 한 줄이 아닙니다. 최소한 몇 개의 줄이 있냐면 5개의 줄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보시면 교과 뭐 이런 식으로 수능 뭐 논술 특기자 뭐 이렇게, 그쵸?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다수의, 그러니까 복수의 입학 사정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선발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성적이다. 성적이 안 중요한 게 아니다. 정성평가, 그게 뭐냐면 성적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의 성향이나 경향 이런 걸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실제는 성적이 갖는 총량적인 의미, 정량적인 의미 있잖아요. 아까 그 학생부 교과가 보는 그런 것들 자체가 덜 중요한 거지 안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줄이 한 개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지금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홍준표 그분이 공약 내세운 거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수능 100%.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내 정치적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줄을 한 줄로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다양한 미래 세대의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한 줄로 세워서 걔네들을 이렇게 뽑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꿈과 끼, 꿈은 목표고 끼는 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학생만이 가지는 혹은 어떤 분야에 필요한 특별한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적합성이나 혹은 자기가 미리 내가 어떤 걸 전공해야 될지를 가지고 간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훨씬 우수한 성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데도 만족도도 높고 성취도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되게 느리죠. 여기 바로 이게 본래 이렇게 뜨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놓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답이 미리 나와 있죠. 뭐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다 지금 통일되지 않은 단어들이 막 이렇게 겹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학들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들을 단어들로 막 나열한 것 중에 그래서 겹치는 것 혹은 비슷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더 많이 뽑고 싶었지만 12개만 뽑았습니다. 얘네들이 가지는 것들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업 능력, 그 다음에 성실성. 성실성은 뭐냐면 지속성하고 끈기 있게 계속 어떤 것들을 하나 파고들고 하면서 얘가 진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요 부분은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자기주도성, 뭐 진취적 태도, 글로벌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겹치는 겁니다. 이것들로 대학이 보고자 하는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역량. 야,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머니, 중학교 지금 뭘 준비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학업 능력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공부 시키죠. 학원은 수의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 아시죠? 수학은. 제가 어머니는 지금 뭘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신 거랬죠. 뭘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 저도 교과 중심으로 열심히 그래서 이제 좀 여기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어머니 이제 세종과학예술영재고를 보내실 거고. 본인이 가야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자사고나 외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이렇게 되게 그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 되게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자사고 가야 되냐? 뭐 가라. 옛날에 좀 가라. 지금 그렇게 말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들어간 애들 자사고 들어갔는데 너네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고야 왔는데 일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역량이 뭐냐 이거예요. 얘네들이 필요한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요게 틈이 약간 보이는데 자사고나 혹은 뭐 영재고도 비슷하겠죠. 그런 아이들이 성적 말고 자사고나 이런 외고 같은 데서 혹은 영재고나 자사고, 특히 자사고, 전국형 자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걔네들이 학생부나 그들이라고 할게요. 그들이 학생부나 이런 것들에서 보는 요소들인 거예요. 쭉 있습니다. 이거 성실함을 가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까 그 12가지 요소들, 그거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디서 본 거냐면 걔네들의 뭐 그 홈페이지 이런 데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뒤져서 제가 문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되게 중요한 거죠. 학생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들. 왜 외고나 자사고를 보내려고 할까요? 부모님들은. 예? 첫 번째, 왜죠? 지금 여기 이걸 맞추시는 분은 있을까 모르겠네. 이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어머니. 걔네들 되게 자사고나 외고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15명 정도 지금 그 용인자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걔네들 공통된 거예요. 15명이 모두 이 대답을 했습니다. 왜 가고 싶냐고 했더니. 예? 답이 두 개인데 여기 두 단어가 들어갔는데 하나는 지금 맞췄어요, 어머니. 상품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높은 진학률입니다. 용인자사 서울대 80명 정도 들어가는데 정시가 40명 정도, 정확한 수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도입니다, 그냥.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40명 정도 갑니다. 민사고 한 40에서 50명 사이 가는데 거의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갑니다. 높은 진학률이잖아요. 영재고 왜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학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 환경. 이게 비슷하려나? 애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하고. 되게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진 것 같아요. 동아리, 뭐, 이런 거,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하면서 뭘 하냐면, 학점제처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처럼. 그게 뭐냐면, 이미 용인자사 이런 데는 하고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학생 3명이 만약에 원해요. 선생님, 저는 이런 수업 받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그걸 만들어주지 않는데 만들어줘요. 그게 ET인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아리 있잖아요. 이거 제가 조사한 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다 조사해 온 거예요. 다 그 강애들이 다 학교를 조사해 오게 했어요. 동아리가 250개 정도 돼요. 1년에 100개가 없어지고 100개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좋은 건 뭐냐면,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내실이 없다 이런 얘기도 되게 있는데, 일반고에서 이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동아리 만드는데 되게 힘듭니다. 힘든 학교도 되게 한 개만 해라 이런데 걔네는 10개 하는 애도 있대요. 그래도 공부 잘하더라고요. 보면 용인자사 나온 애들이. 어쨌거나 요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입니다. 학생들, 이게 뭐 겹치는 거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걔네들이 필요한 것들,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해주고. 이제 맞추셔야죠. 하나는 기숙사입니다. 하나가 뭘까요? 애들이 100% 한 명도 안 빼고 이거 얘기했어요. 급식. 얘네들은, 아니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집을 떠나는 걸 되게 신기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자사 그거 있잖아요. 방학 때 갔다 오는 거 한 달짜리 캠프 갔다 온 애들이 한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이, 그리고 학교 탐방 갔다 온 애들 대부분 얘기가 급식을 얘기, 그렇게 좋대요. 먹어보고 싶어요. 야, 이제 자사고나 외고는 뭐로 선발하는지 아시죠, 어머니? 첫 번째 얘네들은 학생부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내죠? 자소서 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죠? 면접 봅니다. 뭐랑 똑같죠? 아까 우리 뭐 봤죠, 어머니? 너무 느리다.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어머니. 아니, 왜냐하면 용인자사 같은 경우 이거는 결정돼 있어요. 아시죠? 뭐죠, 어머니? 올 A죠. 근데 A가 난 잘 몰랐는데 A가 A, B, C, D니까 등급제로 따지면 몇 등급 정도 되는 거냐면 3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3등급 초반.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수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닌 거죠. 뭐만 가지고, 성적만 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뭘 보냐면 학생부 보고 자소서 봅니다. 그 민사고 같은 경우 혹시 민사고를 준비하시는 분 있으면 민사고는 학생부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를 안 보진 않는데 학생부는 단순 참고사항이에요. 뭘 보냐면 면접으로 보고 그것들의 학생들이 써낸 자소서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부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전국형 자사고나 혹은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 학교, 그 학교가 되게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좋은 학교를 선발하는 방식인 이런 방식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주도형 학습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맞닿아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성실과 노력. 이제 단어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전공 적합성, 다양한 경험, 성장 잠재력, 자기주도성, 배려와 소통. 요거 인성이죠. 요거 빼고. 이게 빼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데 저 5가지 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는 결국 학업 역량입니다. 평가하려고 하는 거. 근데 학업 역량을 보는 게 수치화된 어떤 성적 이런 걸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시험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업 역량인데 이제 좀 정리됐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그리셨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자사고나 혹은 외고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뽑는 방법 역시 뭡니까? 자기주도형 학습, 아까 뭐 비슷하죠.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거, 학생부, 성적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 학업 역량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럼 이제 수의학원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주고 있고, 혹은 여기 안 다니시는 학부모님들도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이제 답이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니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 로드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관심사 찾기입니다. 인생 로드맵은 애들에게 이게 이제 그 표지인데 겨울방학이나 이런 때 여름방학 때도 할 수 있겠지만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애들이 자기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고 꿈을 생각해 보고 혹은 자기 적성이 뭘지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이 채워넣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가지고선 애들이 채워넣어 보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뭐고 나는 뭐랑 맞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심사 찾기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건 실제로 현재 중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김 XX 학생이 지금 상담받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은 수학과 교수나 대학의 이공계 교수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세히 글씨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재고, 과고, 자사고, 일반고는 낙생고, 대진고, 중앙고 가고 싶답니다. 아까 어머님 자제분일지 모르겠지만 세종 과학 영재고를 그 밑에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 가기로 정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애들을 이제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고 상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사를 찾았는데 그에 지진이 났습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야, 너 뭐에 관심 있니? 그러니까 없어요. 뭐 얘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결정력 장애입니다. 그래서 뭐 할래?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났대요. 선생님 나 지진 한번 해볼까요? 지진해요. 그래서 지진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를 책을 골랐냐면 요런 책을 골랐습니다. 요거랑 상관없습니다. 왜 지진은 건물에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질까 아닌가? 그 다음에 리히터가 들려주는 지진 이야기. 이거를 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저는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단어가 전공적합성입니다. 전공적합성. 그래서 저걸 읽고 애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했습니다. 거의 1년 했죠, 지금. 되게 훌륭한 학생이 돼 있어요, 생각보다. 이따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읽고 정리했어요. 이따 정리한 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책을 읽었어요. 스쿼크스 이런 거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 실용지진학이라는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생각보다. 내용 보면. 그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리히터가 들려주는 지진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학생이 다 정리한 겁니다. 지금 노트. 얘가 지금 시험기간이라 갖고 그랬더니 노트 안 갖고 가지고 복사한 게 있어서 그걸로 지금 하는 겁니다. 더 D는 훨씬 더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수치. 저 국어 전공입니다. 이거 잘 몰라요. 뭐 시켰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한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다가 뭘 모르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중학교인데 중학교에서 로그 안 배우는데 로그가 나오는데 로그가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 다 노트입니다. 제가 해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쟤는 뭐만 정해줬냐면 방향만 정해줬습니다. 학생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물어보는 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네가 로그,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님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로그 조금 있으면 배울 거야. 이랬대요. 지금 배웠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럼 수학생한테 가서 나 로그 공부하고 싶어요.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 뭐 시켰냐면 서울대 지질학과에 전화해라. 그래서 걔가 아까 병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인데 결정력 장애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요. 정자중학교 다니는데. 아직도 전화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걔한테 서울대 지질학과에 전화를 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걔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 노트 되게 보면 뒤에 되게 복잡합니다. 막 이렇게 이런 거 다 지금 자기가 진짜 노트 정리한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기간에는 안 씁니다. 이건 그래서 뭘 했냐면 이렇게
이것도 일부만 지금 이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진 측정 및 규모에 관한 보고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뭐 이거 어디서 이야기하는 무슨 소논문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이 관심 있는 걸 찾아서 좀 더 계속 추적해 가는 거죠. 성실할까요? 안 할까요? 성실하죠, 어머니. 전공 적합성 있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것들의 잠재력이나 혹은 뭐 학업 역량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담겨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런 걸 만들 때 중요한 건 그런 거래요. 자신의 관점, 자신이 생각하는 이것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그런 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딴 애도 있습니다. 얘는 신모 학생인데 얘도 여학생입니다. 얘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 무슨 만화 캐릭터를 얘는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해왔어요. 이제 이건 내가 좀 도움을 줬는데 몸무게 180 어쩌고 저쩌고 좋아하는 음식 돼지고기 카레. 저 만화 캐릭터가 그 만화상에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엄마랑 어디를 갔냐면 일본을 간 거예요. 여행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가서 뭘 해오냐면 일본 만화와 캐릭터 책과 잡지를 사와라 이랬어요. 근데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 학교 학생부에는 잡지를 못 넣게 돼 있대요. 잡지. 그래서 얘는 잡지를 넣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하고 얘 정리했어요. 얘는 어디를 갈 거냐면 경기 외고 일본어과를 지원할 거예요. 얘는. 일본어과를 지원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캐릭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어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일본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스토리가 돼요, 안 돼요? 어떤 학원을 다니는데 내가 다른 학원을 간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아니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위안부와 관련된 걸로 가자 그랬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 그럼 그것도 해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캐릭터를 공부하다 일본어에 관심이 생겼는데 얘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위안부 문제가 나와서 일본에 관심, 일본은 나쁜 놈의 나라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다. 하지만 일본어에 관심이 생겼고 더 일본어 공부해서 일본어를 통해서 뭘 해야지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부분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얘는 남학생입니다. 얘는 오늘 지금 전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가 뭐죠? 전기 자율주행 전기차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어떤 애가 이러는 거예요. 더부룩한 남학생이 와서 너 어디 취직하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예요. 선생님, 저는 구글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건데? 그러는 거예요. 웃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외국으로 대학을 갈 거래요. 외국 대학. 그래서 외국 대학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인자사 국제반을 가겠대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너 뭐에 관심 있니? 저는 구글 다니고 거기 다니다가 세계적인 이런 IT계의 그 CEO가 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거나 조사해와. 그랬더니 얘는 뭘 조사해오기 시작했냐면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이제 VR 하고 있거든요. 버추얼 리얼리티 지금 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는 쓰지를 못해요 노트를.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온 거예요. 아 어머니 성원이 어머니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학생 이름이 나와버렸네.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얘는 책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거. 심지어는 책을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국회 도서관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국회 도서관 갔다 와라. 그리고 꼭 갔다 와서 선생님한테는 꼭 얘기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 도서관까지 가는 거 뭐죠? 뭐 자기주도성 이런 거잖아요. 그냥 글로벌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아까 그 단어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 책 하루 종일 아빠랑 같이 갔대. 아빠만 고생하신 거죠. 아빠는 뭘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갔다 왔어요. 아빠가 걔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서 이제 뒤졌는데 책이 있는데 되게 몰랐어요. 이 책 있잖아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책이 40만 원이 넘어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야, 아빠한테 책 하나 사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아빠가 사주시기로 했대. 샀어요. 40만 원짜리는 아니고 한 5만 원짜리 책을 하나 사주셨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얘는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래서 얘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걸 썼어요. 그리고 막 공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얘가 쓴 글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하드웨어나 외관보다 네트워크 기반에 이렇게 두고 있어.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거 공부했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계속 얘기합니다. 야,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뭘 준비해야 되는 거냐면 학생이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겠죠. 근데 지금부터 출발해서 저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학생이 예를 들면 애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 나 바뀌었는데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바뀌는 것도 과정이고 바뀌는 것도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가는 그 자체가 무슨 병도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이 지금 내가 이제 앞에 거랑 이거는 동의어인데 이건 중학교 3학년 애가 쓴 겁니다. 얘는 어디 됐더라? 어제 얘는 영재고에 지금 그러니까 2차에 붙은 거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의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세요? 난 얘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온 날 그거를 가지는 못했고 가고 싶었는데 학교 수업이 있어서 닉 부이치치 강의를 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나 할머니를 고쳐주고 싶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 같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싶다. 얘 꿈은 뭐예요? 생명공학자가 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싶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애들 영재고 자소서 쓰면서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꿈과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출발한 모든 학업이나 모든 것들은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되게 공부 열심히 하겠죠. 한 명 더. 얘는 대전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내가 쓴 자소서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자전거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대요. 자전거 여행. 그런데 자전거 여행을 다니면서 뭘 만들었냐면 여행 정보 책자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 대구 분지를 가는데 갑자기 비가 이게 되게 긴 건데 이제 같이 줄인 거예요. 한 2, 3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첨삭을 하면서 가는데 막 비가 오다가 어디를 넘으니까 갑자기 날이 맑아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고 싶을까요? 얘는 뭐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얘는 기상캐스터 아니고요. 얘는 그걸 보면서 기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기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상학자가 되고 기상학자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얘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영국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영국이 되게 발달한 나라라고 걔가 그러더라고 다 알려준 거예요. 영국의 기상 홈페이지, 일본의 기상 홈페이지 이런 데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진짜 대단한 놈이잖아요. 얘? 학교가 어딘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얘 다 어떻게 될까요? 좋은 대학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저는 하나의, 이거 거기 없습니다. 논설문이에요. 하나의 작은 싹을 심어주는 심정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한 5명의 예를 봤잖아요, 마지막에.
여기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뭐 진짜 막 모든 애들은 다 해줄 수 없지만 많은 애들에게 그걸 심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나 그 목표인 학업 역량까지 가는 데의 과정은 아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경험, 의미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 싹은 뭐가 될 거냐면 나무가 될 겁니다. 이런 튼튼한 나무가 되겠죠? 그쵸, 어머니? 내가 지금 감동적으로 끝내려고 되게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뭐를 이룰 거냐면 뭐죠? 큰 숲을 이룰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감동 있게 드는, 야, 나무는 결국 숲이 될 거야. 숲은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그림자도 제공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나무도 제공하고 이런 거잖아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숲을 제공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마지막 단어 한 단어를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숲입니다. 내 아이를, 우리의 꼬마들을 숲을 만들자고요.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걔네들도 행복해질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미래에 되게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이 만들어 숲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러면 의미 있는 결론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자사고나 이런 것에 관한 입시 정보나 이런 게 알고 싶으면 요 옆에 그 피자집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 그 2층에 오시면 언제든지 자료는 되게 많이 있고 충분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자료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보는 언제든지 원하십시오.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